CBS 2시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격주는 뉴스 뒷담을 글로벌하게 하는 날이죠. 뉴스 뒷담 글로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그 한국 언론을 거친 게 아니라게 산지 직송으로다가 바로바로 그냥 날라다주는 우리 박수정 PD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정입니다. 해외 시선 그대로 또 느끼고 오셨죠? 막 입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예. 네. 거의 뭐 정신을 그냥 인공위성보다 미국 빨리 시차로 돈다는 살고 있죠. 그런 우리 박수정 외신 전문 PD고요. 네. 그 노세한 바이든에게 횃불을 넘겨받은 아. 트럼프보다 훨씬 어린 우리 해리스 얘기 지금 요즘에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미국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박수정 PD가 굉장히 그 버라이티하게 드라마틱하게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특파원 시절 경험을 살려서 지지난주군요. 네네. 그렇죠. 특파원 경험을 살려서 얘기해줄 우리 장기석 기자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기석입니다. 그리고 뉴스대담 우리 고정 멤버죠. 이정주 기자. 질문하는 기자. 질문을 오늘 또 많이 들고 왔나요? 트럼프하게 한번 와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서 네.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한테 총 쏘지 않을까요? 죽어라. 우리 넷이 한번 잘 뉴스대담 글로벌 꾸려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그 민주당 전대가 이제 우리 시간인가요? 19일부터 22일.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지도 네, 않는구나. 보지도 않아요. 우리 네. 수정 PD는. 아이고. 나흘간 미국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지. EST. 아 죄송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명장면, 명언, 명짜리 이 민주당 전대에서 사흘 동안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우리가 다 아는 명사 위주로 또 소개를 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기사로 이렇게 산발적인 기사들로 누가 나왔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2시 라이브에서 그냥 총정리를 싹 해드릴 테니까 쭉 함께 하시면 이제 미국 전당대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민주당. 어땠는지 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 그래서 우리가 짠 거 아닌데 미국 민주당 컬러로. 상징 색깔로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진짜 안 짰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의견은 아니고 우리가 RNC 뭐 예를 들면 공화당 이슈 있을 땐 입고 올게요. 빨간색. 빨간색 집에 하나씩 준비돼 있으시죠? 네. 이거 네. 보시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 아니에요. 아 저는 그냥 네. 쿨톤이어서. 네. 아. 아니 근데 사실 상식으로 봐도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제정신인 사람이면 이 낮에 회사에 빨간색 옷을 그렇네. 보통 파란색은 아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맞췄더라고.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네, 당색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을 아니 위해서 이것도 파란색을 쳐주나 근데? 파란색이잖아. 파란색이죠. 생명이신가 빨간색 스트라이프를 입고 오세요, 선배. 그냥 맞춘 셈 치죠. 그냥 일부러 맞춘 걸로 하고. 가보시죠. 첫날부터 바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음. 8월 19일 첫날의 주인공은 사실 너무 자명해요. 음.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네. 이날 사실 미국에 사는 30대 여성인 제 친구가 자 보시면 이제 전당대회 크게 야. 했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 연락도 막 자주 안 한글로 막 해요. 이렇게 옵니까? 아 미국 시민이긴 합니다. 아, 네. 미국 이제 또 이민자의 나라니까 아. 한국 이민자인데 어. 힐러리 클린턴 그러네. 연설 보셨는지 어.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와 갑자기 정치에 관심도 없는 30대 여성이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뭔가 난리가 났구나 싶어서 갑자기 그거 왜 물어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테크 회사를 다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 회사에 여성 모임이 있대요. 네. 테크 회사 다니는 여성 모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오. 이걸 다 봐야 된다. 막 그러니까 그동안 여자들이 뭐 정치에 관심 없던 여자들아 일어나라 뭐 하냐 당장 나와라 이런 분위기의 연설이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소식을 전해줬는데 저도 그래서 풀 버전을 직접 봤죠. 근데 수정 PD가 감동받았더라고. 제가 저 약간 울컥할 정도로 감동을 어. 받았는데 사실 보면서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와 이분 그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됐죠? 47년생이에요. 우리 오. 그럼 해방되고 이제 2년 뒤에 그쵸. 태어나신 분인데 내일 모레 80이시네. 맞아요. 내일 모레 80이신데 네. 이따 영상 보여드릴 테지만 오히려 본인 대선 후보 시절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 있어지고 머리숱도 더 많아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 관리 하시는지 일단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힐러리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하고 가려고 했구나라는 게 저한테도 명확히 느껴졌거든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한풀이. 트럼프 대 해리스 한풀이래. 살풀이요? 살풀이? 한풀이 한풀이. 살풀이요? 근데 한풀이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트럼프랑 싸워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 해리스의 구도를
나쁜 남자, 못된 남자 대 음. 정의로운 여자의 구도로 이제 본인이 확실히 잡아가려고 하신 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여성을 지지하냐 혹은 성차별주의자를 지지하냐 야 너는 성차별주의자야? 너 트럼프 지지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되지 못했지만 해리스를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약간 그 여성들의 연대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고 요즘 유행하는 제가 또 이제 밈 덕후잖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밈 중에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BTS 봉준호, 손흥민, 뭐 윤진아, 렛츠고. 아 윤진아까지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그 이게 앞에까지. 약간 요즘 유행하는 밈인데 아. 예를 들면 봉준호, BTS, 손흥민 넣고 뒤에 그냥 자기 이름 넣거나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한국의 들면 상징. 오프라 윈프리 쇼, 세러데이 나이트 쇼, 뉴스- 2시 라이브, 뉴스 렛츠고. 뒷담. 렛츠고. 약간 요렇게 아. 앞에 월드 그렇죠. 클래스를 나열을 하고 뒤에 본인을 나열을 하면 마치 이제 좀 동급이 된 것 같은. 아 자주 해야겠다. 밴드 일거닝에서 아 맞아요. 이게 약간 그 박재범 씨가 처음 썼던 아, 그런 밈인데 Let's go. 약간 이 밈처럼 힐러리가 전체 연설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 유리천장을 유리천장. 깨왔던 아. 여성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원문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972년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 셜리 치좀이 나왔다. 셜리 치좀 저기 보이네요. 그리고 1984년에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제럴린 페라로가 있었다. 그리고 2016년에 누가 있었냐? 내가 있었다. 나야 나. 내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는 아니었고 이제 내 인생 최대 영광으로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았었다. 근데 우리 셋 다 그 대통령이라는 천장을 깨지는 못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위에 두 분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이 지금 살아 있다면 그리고 해리스의 엄마와 나의 엄마가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 이렇게 되게 이제 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The future is here. 미래가 여기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날의 명대사가 나오는데 keep going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 keep going이 계속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연결되어 왔던 그 역사를 쭉 이어서 이어가자. 너네가 가라라는 말로 이제 들리는데 해리스로 가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전체 연설 중에 사람들의 그 환호가 가장 길었던 이거는 이 부분이어서 부분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I wish my mother and Kamala's mother could see us. They would say, keep going. Shirley and Jerry would say, keep going. Women fighting for reproductive health care are saying, keep going. 맞아요. 이 부분인데 어우 진짜 회춘하셨네. 정력적이시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4년 해리스에게 바톤이 이어져서 미국 역사의 유리천장을 깨는 그 역사를 이어가자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을 했고 근데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약간 남성들은 떨떠러운 표정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이 프레임이 정말 네. 효과적인지가 아니요. 의문인 저는 생각이 아까 들어요. 노쇠한 바이든 얘기할 때 갑자기 노쇠한에서 제가 흠칫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힐러리 보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야 나이가 참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그만큼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왜 여기서 그런 자주적인 갑자기 이게 슬퍼지네요. 슬퍼지는군요. 아이고 이제 할머니가 다 됐구나. 클린턴도 근데 힐러리도. 연세는 많으시지만 저는 보면서 약간 이 무슨 생각도 했냐면요. 연설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뭐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미국에서 대선 후보로 나올 정도가 되면 이 정도로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 청중을 좀 워낙에 연설 휘어잡는 스킬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킵고잉이 첫날 월요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 계속 이 킵고잉을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슬로건처럼 외치면서 쓸 수 있게 일부러 쉬운 단어를 이렇게 배치를 해준 것 같다. 슬로건화가 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환호하면서 제가 보기엔 남성들은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 있는 것 같지만 약간 아니 왜 떨떠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이 정말 미국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청중들이 또 땡큐 조 막 그렇게 외쳤다면서요. 맞아요. 이날 사실 힐러리 클린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조 바이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슬픈 얼굴로 사실 이거 넘겨줬을 거예요. 근데 횃불을 사실 넘겨라 노세 넘겨라. 양반.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첫날 보통 나오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갈수록 중요한 연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좀 넘겨준다는 차원에서 첫날 등장을 해서 한 4, 50분 동안 되게 길게 연설을 하셨는데 아우. 결국 그 내용이 네. 나 물러나겠고 해리스 지지해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땡큐 조 이거를 계속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습. 네. 근데 그 장면이 전 되게 묘하게 짠하더라고요. 짠하죠. 그러니까 우리 잘해줘서 고맙단지 아니면 나가줘서 이제 나가줘서 고맙다. 고맙단지 아마 이제 나가줘서 고맙다에 나가 가까울 첫날에.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조 바이든이 뭐 땡 카멜라 as well. 그러니까 그 카멜라한테도 고맙게 고맙다고 해달라라고 하면서 약간 공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얼마나 씁쓸했냐면 이거 끝나고 전당대회 다 참석 안 하고 휴가 갔어요. 바로 아이고. 월요일에 끝나고 본인 그 뭐죠? 자기가 내 역할 다 영부인가 했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좀 조용히 이렇게 사라져준 감이 있고 이제 언론에서는 미국 언론에서는 조 바이든이 강등식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만 느낀 게 아니군요. 맞아요. 네. 그 위에서 막 끌어내려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요 두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확실히 좀 이제 약간 여성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다 그 아실 수가 있잖아요. 기준의 차이가 좀 있네요. 뒤에도 계속 느껴지시겠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아예 이번 전당대회를 이제 데모크래틱 컨벤션이어서 데모크래틱 내셔널 컨벤션이어서 DNC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컨벤션 오브 더 워먼이라고 이걸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번엔 그냥 거의 여성 전당대회였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줄을 보시면 그 미국 정치에서 가장 유명한 남성들이 이번에는 그냥 서포팅하는 역할을 거의 해줬다라고 하면서 밑에는 미셸 오바마의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든 외에도 또 서포팅 역할을 한 자가 또 있나 보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로 또 가시면 어떤 여성이 둘째 날 등장을- 가보시죠. 일단은 둘째 날은 연사를 보시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재밌었던 장면 왜요? 뭐냐면 이제 그 전당대회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후보가 저 대통령 후보 수락합니다라고 연설을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50개 주의 그 델리게이트라고 해서 대리인들이 나와서 뭐 우리 어디 주에서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합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절차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씩 돌아오면서 50명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우리 막 깃발 넘기고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재미없죠. 보통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는 그거 할 때 쉬려고 했거든요. 이제 안 봐야 그냥 원고 쓰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막 뿌이 하면서 DJ 파티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시작이 좋겠어요, 되는 근데. 거예요. 거의 진짜 무슨 페스티벌처럼 갑자기 DJ가 나와서 그 각 주별로 그 주의 상징 어울리는 노래들을 틀어주면서 그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틀어주세요. 우리 주는 누구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J Cassidy, and I'd like to welcome you all to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roll call. 아니 그리고 조명도 엄청 빵빵하게 썼네. And we're going to pass the mic from state to state so that all our voices are heard all around the nation. 우리도 저렇게 하면 진짜 재밌게 볼 텐데. 우리 막 저거는 정치 후원금을 왜 먹지? 겸사겸사. 이렇게 래퍼가 등장하면서 이게 시작이 돼요.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박정희 AI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호랑이 옷 입고 왜서 막 끄덕 빼고 이런 거 빼고 나왔잖아. 빼고 막. 맞아요. 그리고 딱딱한 마지막에 이제 여론조사 몇 프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 그 대리인이에요, 델레기.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머쓱해 하시죠. 이제 뮤지션은 아니니까 막 이렇게 즐기면서 우리는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는 행사인데 이게 사실 지루할 수 있는 시청률 쫙 빠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장치를 해두니까 확실히 맞춰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네. 약간 이게 랩 맞아요.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말하면서 신났네 다들. 흥이 나잖아. 흥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만약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전라도 대표로 가수 뭐 누구 나오고 경상도 대표 이렇게 나오고 사투리 안 쓰면 안 되고 막. 그쵸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뭔데 니다 막 이러고. 그쵸 그쵸. 맞아.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오 맞아요. 나는 재명이요. 뭐라고? 너무 재밌는데요. 지지 안 하고 뭐다냐 말하면서. 너무 대장도? 재밌다. 근데 이제 한국은 막 가수나 아티스트들이 이런 그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수들도 막 등장을 하면서 재밌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때 그래서 DNC랑 RNC, 그러니까 RNC는 이제 리퍼블리칸 그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죠. 공화당 전당대회는 재미없게 했거든요. 이거 그냥 전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 아예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 DNC, RNC 비교 영상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공화당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게 공화당 행사 같은 것도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헐크 호건 나오고 그건 그러던데. 맞죠. 헐크 유명인 호건 나오고. 아시죠? 그죠? 맞아. 우리 다 알잖아. 이 40대 이상은 네. 아는 헐크 호건. 40대 뭐 옷 찢고 막 찍고, 그러는데. 그쵸. 헐크 호건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이 DNC에 나왔던 이 연예인들이 대부분 다 흑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RNC에서는 다 백인. 백인이야. 그것도 머리도 다 네. 노란. 네. 맞아요.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거의 이제 유튜브로 이걸 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인들이 막 실시간으로 다는 댓글에 좋아요가 막 달리는데 한 번에 8,500개 댓글이 달린 게 네. RNC는 그냥 이메일로 통보해줘도 될 것 아. 같다. 그러니까 뭐하러 모여서 하냐 수천 명이 이런 재미없다, 식으로 약간 이러면서. 비꼬는 반응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DNC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관심도나 긍정적인 반응을 확 이끄는 데는 이런 행사들이 영향을 미친 것 그렇군요.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나 보수당이 좀 더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저기 공화당 전당대회 할 때는 트럼프가 피격당한 직후였어요. 아. 그래서 그냥 트럼프만 나오면 되는 그건 맞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 상황이었어. 그런 그래서 사연도 있네요. 그때 트럼프 후보의 그 연설 자체도 대단히 절제된 연설. 맞아요. 내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맞아요.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맞아요. 살려주셔가지고 역사적 사명을 주셨다. 이미 그때 네. 스타성을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 뭘 그때는 할 그냥 게 트럼프 한 명 없긴 했죠. 나옴으로써 그냥 맞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민주당은 절박하죠. 일단은 맞아. 막 끌어올려야 돼. 맞아. 지금. 지금 나 치고 올라간다. 이 맞아요. 말이죠. 그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DJ 파티가 있었고 네. 둘째 날 사실 요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해서 둘째 날도 큰 화제가 됐었는데 메인이 일단 누구였나요? 해리스 남편도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연애 썰 풀고 갔어요. 그냥 근데 정말 밀도 있는 얘기는 아니었네. 밀도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거 재밌구나. 아시죠? 너무 재밌는 거. 음, 원래 개인사, 원래. 그렇죠. 개인사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해리스 남편 해리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해리스 남편이 누군지 우리가 뭔 관심이야 이러는데 우리가 그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하려고 전화해서 막 아무 말 대잔치 했던 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결과적으로 해리스가 얼마나 뭐 사랑이 많고 그 자기 아이들을 이제 친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이런 걸 좀 엄마의 면모를 좀 강조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게 그 약간 이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그 대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가 너네들 어떻게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 싶다 할 때는 일단 그렇게 이제 부부가 만난 그 데이트 이야기, 연애사를 이제 맞아요. 물어봐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네.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그렇죠. 소프트한 아무래도 언어로 조금 더 이제 해리슨이 맞아요.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하. 멘트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가네. 얘기를 한 20분을 해서 저는 속으로 뭐 진짜 되게 길게 얘기하고 우리 전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어떻게 만났어요? 중매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도 연애사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미국 애들하고. 정말. 네. 근데 사실 최강 한국이 사실이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연애사랄 게 그 우리가 좀 각박하잖아요. 이제 특히나 대선 후보 정도 올라가면 그쵸. 정매로 만났어? 아니 전 대선 후보가 아니니까 했는데 대선 후보 된 사람들 보면 아니 딱 경기고 뭐 딱 와이프분도 그쵸, 뭐 뭐 서울대 이대 법대, 어디 예, 뭐. 이해창 옛날에 전 총재 보면 딱딱 각 나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로 히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그래서 문재인 내가 전 그막 대통령도. 와이프하고 아내랑 이혼하라는 네. 얘기. 아내를 버리란 얘기입니까? 버리라는 얘기죠. 아, 네. 그쵸. 그걸로 떴잖아. 약간 네. 이런 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또 연애사 방법이- 물어보다 나온 게 아니야. 그렇죠. 너 관계이네? 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좌익. 장인어른 그렇지, 장인어른 문제 맞아요.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우 진짜 우리나라 거기까지. 정치로 그래, 언제나 한국으로 빠지고요. 돌아버렸네. 그래서 둘째 날 네. 주인공은 누구냐? 너무 확실한 주인공이 있어요. 미셸 오바마입니다. 미셸 뭐 오바마.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선 후보죠. 네임드지. 힐러리 클린턴이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카멀라 해리스가 이렇게 나가는데 좀 약하니까 나 진짜 강한 언니들 양쪽에 이렇게 하고 언니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양쪽에 센 하고 언니들 다 센 언니들 끼고 내 걸크러쉬. 편 들어주는 그
진짜 강한 언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여자 대표로 말을 해줬다면 여기서 미셸 오바마는 흑인 대표로 그렇죠. 그런 그런 네. 느낌이 정통 들었어요. 흑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 담당 일진 이런 말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미셸 오바마는 트럼프 담당 일진이다. 트럼프 잡는 데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저격수로. 저격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좀 있으면서도 좀 날카로운 공격들을 계속 쏟아놨는데 한 20분 정도 트럼프 공격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 사람 정말 말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 그리고 실제로 그 환호가 가장 오래 나왔던 포인트가 이게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흑인 기자협회에서 트럼프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를 내쫓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민자들이 흑인들의 일, 블랙 잡스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민자를 내쫓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맥락상 흑인들의 일은 굉장히 뭐 그쵸. 윤석열 저임금 대통령의 이런 표현을 얘기지. 빌자면 손발노동. 그렇죠. 뭔가 저임금 그리고 저학력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직업을 블랙 잡스라고 이제 지칭을 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될만하네요. 네. 이제 그거를 약간 비꼬듯이 미셸 오바마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 생각에 트럼프가 요즘에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 직업이 그 one of the black jobs, 그 블랙 대통령 잡스 중에 자리야. 하나인 것 같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I want to know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저 미셸은 정말 연설가예요. 그리고 네. 표정이나든지 이런 게 이렇게 네. 비꼬는 게 느껴지네요. 내 남편이 흑인이었는데 그쵸. 그 자리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블랙잡 맞아요. 하고 싶은가 봐. 맞아요. 막 이러면서 딱 그 느낌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너도 그 직업을 블랙에게 물려받았고 이제 또 블랙이 또 다시 가져갈 건데 그럼 블랙 잡이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뭐 너는 그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같은 흑인인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세계관에는 우리처럼 교육 잘 받고 똑똑한 흑인은 존재할 수 없는 건가 막 이렇게 막 비꼬는데 네. 와 약간 래퍼 같기도 하면서 좀 저도 좀 보면서 대리 속이 시원했거든요. 근데 약간 표정은 헐리우드 배우네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네, 그 약간 너무 잘하죠. 연설가로 치면 남편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 네. 얘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힐러리 클린턴이 keep going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면 여기서는 이제 do something.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거든요. do something을 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약간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do something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서 좀 아니란 마음 가지지 말고 긴장감 갖고 꼭 나와서 꼭 투표해. 나와서 뭐라도 해라. 그쵸.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네 가족한테 가서 해리스 지지하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흑인 이게 되게 친구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썸띵이라고 하면 정말 맞아요. 중요한 일을 해라. 이런 맞아요, 얘기인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말을 강하게 하고 나갔고 그 다음 순서로 그녀의 남편이 또 이제 여기도 밀렸나요? 그렇죠. 버락 오바마가 네. 나오는데 이제 사실 버락 오바마 하면 뭐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사실 연설 천재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첫 마디 등장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와 나 진짜 바보 아닌가? 나 미셸 오바마 뒤에 순서를 잡다니 나 진짜 바보 같은 멍청한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유머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불안해요. 너무 네. 쿨하죠. 근데 네. 그러면서 오바마의 메시지는 그 미셸 오바마보다는 조금 이제 어조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해리스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제발 이 지지부진한 챕터를 다음 챕터로 넘깁시다. 그러니까 hope 희망이란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희망이 컴백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되고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저게 버락 오바마 자기 대통령 선거할 때 슬로건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Yes, we Yes, we can. can. 네, hope. 본인이 yes we can이니까 네. yes she can으로 네, 그걸 그걸 이제 그대로 활용을 바꿔서 한 이제. 거죠. 라임을 너무 잘 짜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뭐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그 트럼프가 너네 일 때문에 밤잠 설칠 것 같냐?
미국 국민들을 생각해서 밤잠 설칠 것 같냐? 네. 그는 정치인 재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돌려깎고 네. 원래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속편은 더 재미가 없다 1편보다. 트럼프 이익이다. 그쵸. 그거는. 근데 1편도 별로였으면 2편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좀 이제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고, 왕자의 게임 애청자인가 봐. 그쵸. 그러면서 뭐 우리가 팀월즈에 대해서 너무 평범한 그 부통령 후보 네. 팀월즈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 궁금하시면 저희 전편을 보고 오시고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팀월즈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남자로서 한마디를 또 해주죠. 이 사람처럼 평생을 선생님하고 코치하고 남을 위해 봉사했던 사람이야말로 정치인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좀 치켜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약간 좀 그냥 평균치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가셨네요. 셋째 날이 기대됩니다. 셋째 날 맞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셋째 날이 지금 아까 언급했던 부통령 후보인 팀월즈의 수락 연설이 또 있었는데요. 나름 빌드업을 한 배치였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여성 위주로 네. 가서 남성분들이 살짝 섭섭할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아까 떨떠름 제가 아니요 얘기했잖아요. 남자들도 다 나왔어요. 전날 첫째 날. 그쵸, 물론 나오긴 했지만 포지션으로 근데 나왔어요. 또 약간 워낙 여성 연사들이 강력한 사람들 너무 강력한 여성 연사들이 배치가 됐었으니까 팀월즈가 여기서 약간 저도 걱정이 있었던 게 이 사람은 연설도 잘 못하는데 나와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의 그런 신선한 면, 정치인스럽지 않은 면이 좀 연설 돋보였던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본인이 난 진짜 그냥 친근한 아저씨야라는 면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큰 자리에 처음 와봐서 프롬프터를 처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오바네 했어요. 오바네. 나는 초좀 쳐내. 나는 프롬프터 읽는 법도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지금까지는 약간 여성들, 흑인들에 대해서 좀 그 동기부여가 됐다면 이분은 미국의 되게 평범한 아저씨들을 자극하는 향수를 자극하는 연출을 했던 게 그 풋볼 코치였잖아요. 본인이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살이 쪄서 돌아오셨네요. 그 유니폼을 입고 마치 무슨 동창회 모이듯이 이렇게 막 무대 위로 올라와요. 분위기 좋겠다. 그쵸. 근데 다들 좀 뭔가 맥주 많이 드시고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나 그 당시 그 작은 마을의 이웃들이 나와서 팀월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하. 얼마나 이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중년의 아저씨들이 나와서 그때 우리 풋볼 코치님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성이 건드려진 거죠. 클래식하게.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장면, 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부분은 이제 팀월즈가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밑에서 이제 원래 가족들이 첫 번째 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아들인 거즈 팀월즈가 막 That's my dad. 이게 미국에서는 That's my girl, That's my mom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랑스러울 때.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아빠예요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좀 자기적이라고 느꼈는데. 이게 영상으로 그렇죠. 보시면 제가 너무 감정 공감이 돼서 그런지 예쁘시잖아요. 모르겠는데 맞아요. 너무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맞아요. 첫째 딸을 되게 어렵게 얻었어요. 난임 시술을 해서 얻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난임이 어떤 건지 아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딸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내 얘기하면서 그 세 명이 나의 my world라고 My 했어요. world다. 맞아요. 정말 미국적 같이.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my 맞아요. 이런 거야. 우리 아빠야. 맞아. That's my dad.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그죠. 실제- 아빠 찬스냐? 아니 근데 실제로 여기서 공사 구분 못했다는 비판들이 좀 제기가 그렇습니까? 네네. 우린 예를 들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이 큰 그죠.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도 출근했다라는 게 이게 칭찬처럼 맞아, 미담, 맞아요. 미담인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언론에 달고 그러는데 또 저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 정치적인 어떤 그 행사에서 저거를 약간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 이제 그게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이제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그쵸. 자녀들 미성년 자녀들 17살. 네. 한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17살입니다. 여러분 안 네.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좀 노안이 빨리 와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베런 트럼프라고 애기, 좀 어린 애기. 애기 지금 완전 어른이 됐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그렇겠네요. 지났죠. 예. 외국 애들 참 빨리 커요. 네. 어릴 적에 그 한 10살 때 이제 그 얼굴에 나왔었는데 그때 또 뭐 자폐다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한번 일고 뭐
이게 약간 감정 반응이 없다라든 뭐 이런 어. 그런 논란도 한번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미성년 자녀까지 몰고 와서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스 월즈가 나오니까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뭐 감동적이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정말 네. T이신 분들이 많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정치적 자원으로 어린 가족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성이 차가운 이성이 아닌 감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월즈 연설이 저는 뭐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신선했다고 봐요. 맞아요. 이번에. 다른 분들은 좀 식상했나요? 다들 보던 분들이잖아요. 오. 그분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할지는 연설 안 들어도 압니다, 솔직히. 어. 네. 미셸 오바마. 그 다음에 힐러리. 뒤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도 나오죠. 음.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은 뭐 무슨 말 할지는 그냥 얼굴만 보면 다 그냥 나와.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들어도 정말 연설 잘한다. 이건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를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끌어내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팀 월즈가 나와서 그냥 풋볼 코치가 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78일 남았는데 4쿼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점수는 지고 있는데 근데 공은 우리한테 있고 공격 찬스가 왔어. 우리 지금 달려라. 맞아요. 기억나요? 네. 달려라. 그다음에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으면 계속 쉴 수 있어. 끝까지 달려 이거. 네. 진짜 코치님이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나는 정치적인 연설은 못한다. 근데 나는 코치로서 그 팝토크라고 경기할 때 막 그 코치들이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는 잘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개인기를 막 보여주니까 신선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아니 근데 미국은 제 이제 미국에 사는 통신원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게 그 아메리칸 풋볼 NFL을 네.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스포츠 운동신경이 제일 좋은 애들이 가는 게 NFL이야. 그쵸, 그쵸. 네, 그거는 그 리그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우리나라는 운동 잘하면 야구나 축구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독립전쟁 하면서 이 열등감이 그쵸. 있어가지고 얘네는 축구를 잘 안 해요. 최근 들어서 뭐 메시, 네, 메시 데리고 가는 거지. 그쵸, 그래서 슈퍼볼 네. NFL이 그 슈퍼볼이라고 네. 옛날에 막 비욘세 나오고 했잖아요. 그게 딱 그 연초에 1, 2월에 그쵸 그쵸. 딱 6주 하거든요. 근데 NFL이 너무 강력한 운동이라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야구 1년 내내 합니다. 축구도 8개월 해요. 체력 소진이 되게 심한 아니 건데. 저게 뭐냐면 뇌진탕도 오고 맞아요. 몸과 몸이 맞아요. 부딪히는 맞아요. 운동이기 네. 때문에 이게 가장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남자들의 뿜뿜하면서 막 약간 헐고 심금을 울리는 야, 게 있군요. 남자랑 부딪혀야지 뭐 남자다. 이제 4쿼터 얘기가 나오고 그 네.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남자들은 피가 끓는 아. 거야. 그러니까 특히 저건 저래 봐요. 월즈의 저는 전략이라 보는데 그 친구 해준 말이 저게 이제 백인 남성들을 잡는 스포츠거든. 사실은 그쵸 그쵸. 오히려 흑인들은 농구를 많이 해요. 맞아, 맞아. NBA 흑인의 탄력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 이게 공격팀하고 수비팀이 따로 있거든요. 아예 그 교대라잖아요 보면. 그래서 공격할 때는 공격팀이 나가고 이게 미국의 서부 개척 전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야. 한 야드씩 나가잖아 이게. 네, 그 스포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야드 바이 야드. 미국 백인들이 그 인디언들을 물리치고 거기 본토를 점령하는 스포츠의 정신을 담아가지고 버팔로도 죽이고 이거를 그 소위 말해 백인 문화로 승화시킨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막 전쟁 감성, 요런 한국 전쟁 네, 감성. 정확히 말하면 파운딩 파더들의 우리 당군 신화 같은 당군 신화가 나와가지고 스포츠에 담겨요. 자 다음 3번 타자 당군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이상하지만 뭐. 홍익 인간 나오고. 네, 뭐 자치기 하는데 야 이건 잡으면 안 돼. 아무도 잡으면 안 돼. 홍익인간 인간 다 똑같아. 잡으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스포츠를 만든 거예요. 저건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니까요. 럭비하고 풋볼은 좀 달라요. 그러면은 힐러리 네. 클린턴, 미셸 오바마 이렇게 해서 약간 여자 위주로 오다가 그렇죠.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 네, 거예요. 저기가 이제 비는 공간이거든. 어. 지금 흑인이고 하던 반발심이 생겨. 어.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제 백인 남성들은 그쵸. 야이씨 뭐야 우리는 뭐 공화당 개털이야? 가? 우리는 표 필요 없냐? 할 때 어. 빡 나와가지고 테스토스테론 빡 하면서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풋볼 하면서 이제 감독님 나와가지고 아니, 야 월즈가- 사코토 달려 임마. 월즈가 미식축구 그 감독이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가 됐다는 그- 느낌까지 드네요. 그러게요. 그게 큰 역할을 했을 근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복선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월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평범하고 평범한 네. 보통 사람이다. 돈도 없고. 돈이 왜 이렇게 없어? 근데 해리스가 나중에 수락연설을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미들 클래스의 세상을 열겠다고 하는데 네. 중산 전형적인 미들 클래스 이 아. 아저씨가. 그래서 그 표상이 맞아요. 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그 러스트벨트 있는 사람들 열등감이 뭐냐면
이게 사람의 이제 본능이거든요. 아까 말한 미셸 오바마처럼 웰메이드 이제 잘 교육받고 웰 에듀케이티드 해가지고 시카고에서 명문가에 자라가지고 아니 해리스도 아버지가 저기 스탠포드 교수잖아요. 교수 아닙니까? 네. 잘난 집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흑인으로 보이지만 계층적 그 교육적 환경으로 오면 애당초 0.1% 상위 클래스에서 맞아.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반 흑인들이 자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거기를 대리만족하는 하면서 표를 끌어당기는 거고 그렇죠. 그 빈자리가 백인인데 나는 하층민이야. 이 소외감이 있거든요. 가장 박탈감이 큰 그죠? 계층.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략적으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셸 오바마나 해리스한테 뭐 약간 박탈감을 느끼는 흑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날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그 펍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비축구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년 기다리는 백인 노동자라면 겁나 열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동물 봤을 때 뭐야 흑인 여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딜 감히 막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 후보를 나오면 다시 뇌가 정지돼서 역시 먼저 최고하면서 사건도 가야지. 막 예, 이러면서. 나와 임마 사건도 투표해. 저 아저씨가 있었네. 약간 이제 이런. 예, 그쵸. 여기서 약간 누그러뜨리고 그러니까 오른쪽 뺨 때리고 약 발라주고 이제 약간 백인들의 심금을 울렸다면 이제 진짜 찐 흑인의 어떤 아이콘, 흑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깜짝 명사가 네.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이날에 가장 사람들이 놀랐던 게 오프라 윈프리가 왜 놀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나올지 몰랐어요. 그 리스트에 없었고 연사 리스트에 연사 없었고 리스트에. 얼마나 이거를 꽁꽁 숨겼냐면 리허설 때도 막 이 마스크 끼고 막 모자 쓰고 와서 못 알아봤대요. 알아볼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으면. 여하튼. 저분이 못 알아보기 힘들구나. 그 같은 그 민주당 사람들끼리도 그날 못 알아보고 끝까지 비밀로 했다고 하는데 그랬군요. 이제 네. 깜짝 서프라이즈 스피커로 등장을 했고요. 미국에서 사실 오프라 윈프리 뭐 우리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에게는 그렇죠. 너무나 강력한 그 아이콘이고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 보라색 옷을 입고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네. 해리스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이제 강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의 역사를 쭉 읊으면서 카말라 해리스의 삶이 사실 요 맥락 속에 있다라는 식으로 지지 연설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요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감동적이었는데 머지않아서 이제 인도인 어머니와 자메이카인 아버지 이런 열정 넘치는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왜 영어에서 강세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강세? immigrant 이제 앞에 있잖아요. immigrant 이거를 두 번이나 말해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아이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워낙에 immigrant들을 못 쫓아내겠다, immigrant들이 그쵸. 나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부러 좀 강조해서 그 이민자의 그 두 이민자의 아이가 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직접 보시죠. About how this child of an Indian mother and a Jamaican father, two idealistic, energetic immigrants, 그렇군요. 저렇게 한번 아이 컨택을 하고 알겠습니다. 저런 거 저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이제 흑인 그 청중을 좀 비춰주면서 또 여기서는 흑인 유권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고 이날 오프라 윈프리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그 동료들에게 혹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봤냐?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뭐냐라고 막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을 하거든요. 연설 중에. 참 회사 동료들이 미국 그래요. 전당대회를 챙겨보고 회사 동료들이 대단합니다. 기특하네요. 있네. 우리 이게- 우리 전당대회에서 보기 힘들어서 제가 이게 오히려 그게 야만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놀라웠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 그 문장이 멋있어서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자유 자꾸 트럼프가 자유 하는데 사실 진짜 자유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투쟁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걸 이제 흑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또 갔습니다. 그렇군요. 또 같은 날 이제 빌 클린턴도 등장을 했어요. 빌 클린턴이 오프라 윈프리 뒤에 또 배치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 힐러리 뒤에 배치 안 시키고 과거에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직? 아, 사이가 안 좋을 만한 이슈가. 근데 사이가 아직도 안 좋은 건가요? 회복했죠.
친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러게요. 하지만 아직 안 친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 부부가 서로 오는 것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 분류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여하튼. 그렇죠. 클린턴 나이 진짜 많이 들었더라. 오, 아니 맞아요. 힐러리는 되게 정정하게 느껴지는데 빌 클린턴은 빨리 오히려 좀 살이 제가 싹 빠질 그래서 같더라고요. 아니 둘이 너무 관리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독거노인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럼 남자는 살이 확 빠져요. 원래. 할머니들 잘 살거든요. 호래비. 네, 할머니들 잘 살거든요. 할아버지는 안 돼. 할아버지 제가 안 이제 돼. 그래서 빌 클린턴이 확 나이 든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세월 무상이다 싶은데 정말 똑똑하다 느낀 게 딱 네. 그 늙은 모습으로 하는 말이 근데 그거 아세요? 트럼프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 내가 트럼프보다 더 younger 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늙은 외모를 또 연설의 중요 자산으로 맞아요. 삼았군요. 근데 내가 사실 제일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보다 어리다. 어리다는 거. 딱한 게 있다 이러면서 그 얘기. 근데 뭐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정책을 공격하는 것보다 그렇게 늙은 외형으로 나와서 트럼프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한 번 더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아 트럼프가 직관적이다, 나이 직관적이다. 겁나 많네. 나이 막 진짜 이러고. 많구나. 그리고 그러네. 우리가 빌 클린턴은 뭔가 그 느낌상 되게 오래 본 사람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사실 더 오래된 사람이다라는 말 하나로 트럼프를 좀 디스를 하고 갔고요. 네. 그 본인이 사실 그 중산층 서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빌 클린턴이 맥도날드 알바했던 걸로 이제 스스로를 셀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나보다 맥도날드 알바를 더 많이 했던 민주당 후보는 해리스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해리스를 조금 중산층 서민 이미지로 만들어주려고 얘기를 노력하고 노력을 갔군요. 하고 갔고요. 네. 그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여성 유권자들 단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 명사들이 계속 배치가 됐었는데 이제 남성 유권자들을 위해서 종종 이렇게 팀 월즈나 아니면 빌 클린턴도 이제 미국 백인 남성들이 많이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오래 보고 좀 친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국 아재스러운 그런 연설을 좀 중간중간 네. 해주고 갔다. 표준의 보시면 모습을 됩니다.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왜냐면은 이제 메인 이벤트죠. 네, 메인 이벤트 해리스가 그래 나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 될게라고 맞습니다. 이제 선언하는 거니까. 넷째 날 마지막 날 이제 해리스의 후보 수락 연설이 있었는데요. 우린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언론에 났어요. 우리 그렇죠. 언론에는. 그렇죠. 사실상 이게 메인 이벤트인데 이게 쭉 영상을 풀 영상으로 보시면 앞에 연사들이 말을 너무 잘하고 그쵸. 너무 재밌으니까 약간 지루해요. 네. 압박감이 오지. 약간 지루한 수준이 아니지. 약간 지루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스킬 자체가 떨어진다. 아직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완숙한 수준 아니잖아요. 앞선 그렇죠. 사람들에 비해서. 물론 잘 하시는데 이제 막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근데 뭐 재미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중요해요. 근데 이게 말투나 막 이런 거 막 트럼프가 이 해리스가 연설을 할 때 저희 자기 그 트위터 버전 있잖아요. 그 자기가 만든 트위터 버전 그걸로 그 계속 반박을 해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네. 왜 그래요, 그래서 코아 씨? 거의 악플러. 악플 달듯이. 악플 달듯이. 목소리가 왜 이래? 뭐 맞아, 약간 이러고 맞아, 있잖아. 맞아요. 그랬는데 네. 그 뉴욕타임즈에서 해리스의 연설을 7가지 키워드로 그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리스도 프리덤을 얘기하고 그리고 joy 기쁨. 그래서 많이 웃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나는 President of Joy다. 약간 그걸 컨셉으로 캐릭터로 가져가려는 것 같고 이 골디락스가 뭐냐면 좀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경제 호황이 지속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골디락스. 것처럼 나쁘지도 나쁘지도 너무 좋지도 좋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산층들의 미들 클래스들의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people이라는 말도 키워드에 있는데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 대충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시는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기사화가 많이 됐고 사람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김정은을 언급한 부분일 텐데 맞아요. 그 코지업 이게 그러니까 코지가 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코지업이 누구랑 좀 편하게 지내려고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아양 아청, 떠는 네, 거. 맞아요. 아양 떠는 그런 건데 나는 코지업하지 않을 거다. 이 딕테이터, 그 독재자 김정은 같은 사람과 코지업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누굴 까는 거겠죠? 트럼프죠. 그렇죠. 트럼프를 까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 who are rooting for Trump라고 하는데 rooting for가 지지하다, 응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정은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앞에는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면서 전 세계의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다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난 이런 폭군 독재자 김정은과 친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선언을 했는데 이게 약간 어떤 의도고 한국에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건지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뉴스 이 많이 포인트가 나왔죠.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앞선 이슈들이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겹쳐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대남한테 어필을 하는 트럼프와 그렇죠. 여성들한테 어필을 하는 해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중산층 같은 경우도 그렇네요. 중산층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호소력을 내가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들 같은 게 우리 모습이랑도 겹쳐 보이긴 한데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역시 이제 외교 이슈일 것 같거든요. 근데 첫 정석 번째 투파님은 이제 어때요? 이게 그 이제 해리스 음. 이제 후보의 연설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앞전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힐러리 클린턴, 미셸 오바마,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이 세 명이 전부 다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까지.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강력한 음.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후보이기도. 무서워했어요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로 될까봐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네임드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무서운 사람들이 센 언니들 진짜 센 언니들 네. 다 나왔는데 이 센 언니들 사이에서 해리스가 어떤 그 포지션을 보여줬느냐 사실 거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제가 아쉬움? 봤을 때는 그 이 센 언니들을 의 한풀이를 내가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이 뭔가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어떤 연설을 보면 트럼프 되면 이렇게 된다. 트럼프 되면 이렇게 된다. 네거티브 트럼프 되면 이렇게 될 건데 그래도 뽑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센 언니들이 지지 연설 해줄 때 음. 오히려 또 비전적인 얘기를 하고 당사자는 오히려 네거티브. 아니, 이 비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김정은을 얘기한 부분도 어떤 한국의 어떤 아니면 국제 정세에 있어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하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트럼프 못 하겠겠다. 트럼프 나 김정은 만나는 거 나는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지. 사실 이게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 네임드들을 다 업고 왔다는 얘기는 해리스가 되면 결국에는 오바마 이기. 오바마 이기 이상 안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이든이. 네. 왜냐하면 뭐 바이든 이기라고 보기는 힘든 게 이제 미셸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센 언니들. 힐러리 클린턴을 이어받아서 미셸 오바마가 와서 얘기를 해버리니 오바마 이기가 되겠구나. 그럼 이번 DNC 총평은 오바마 2기 예보였다. 아니 뭐꼭 그렇게 총평까지 하긴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국제 정세가 미국이 어떻게 펼쳐 나갈 건가. 특히나 이제 대북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봤을 때는 오바마 때는 뭘 가져갔냐면 전략적 인내라는 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말해 전략적 무시였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제 북한은 핵 전력을 고도화하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그 계획을 착착 실행을 시켜 나갔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해리스가 과연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저는 생겼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또 철저히 국익에 복무하는 자세로 그렇죠. 그냥 개인적 호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한테 뭐가 이득이 될까? 트럼프가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트럼프는 판을 흔들 수는 있죠. 음. 근데 그 판을 흔들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꽉 쥐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움직일 어떤 틈도 없지만 의미 없죠. 움직일 틈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전략이 막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근데 무슨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지 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봤을 때 해리스가 지금 되게 유리하게 가는데 그러면 전략적 인내가 다시 나오면은 그러면 남북 관계가 고차가 되면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 트럼프가 와서 김정은을 다시 만나서 뭐 저기 뭐야 NFL을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농구 저기 뭐 그런 걸 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판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되게 화려하게 막 이런 여러 가지 전당대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봐야 될 거는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서 해리스는 결국은 오바마나 바이든의 어떤 그 정책적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해수합인가요? 없죠. 해수합이? 허수아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의 정치적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해리스는.
그러면은 그 뒤에 서포트해주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장관도 뽑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다 어디서 하던 사람, 바이든 정부에서 하던 사람, 그렇죠. 오바마 정부에서 하던 사람이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정책 자산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MB 쪽에서 있던 사람, 박근혜 정부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민주당하고 지금 공화당의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약간 스위치됐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이제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된 그 미국의 가장 위기 때 첫 번째 대통령이 빌 클린턴 94년 그렇죠. 핵 위기 때 서지컬 핵 위기 스트라이크 때문에. 한입 많이 해가지고 YS 정부 있었을 때 그걸 막고 마지막에 이제 그때 중동에 아라파트 그 한다고 회동한다고 그 당시에 빌 클린턴이 98년도인가 양쪽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 있었어요. 이게 단독 회담이 당시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중동이나 북한이냐. 예. 근데 이제 그때 DJ 정부가 올라왔어. 그래서 빌 클린턴 마지막 임기 정부에 DJ가 딱 만난 거야. 그 2년이 딱 겹치는 건데 그때를 이제 중동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해결한 거야. 이제 그 아라파트 수반하고 만나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쪽에 와서 김정일하고 못 만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넘어갔는데 저기가 조지 부시로 넘어갔죠. 네. 이쪽 보수면 우리는 이제 노무현 정부. 그렇죠. 이쪽 네. 이거는 냉탕 온탕 이렇게 하다가 만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서 한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전략적이네요. 그거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인데 극동아시아 파이스트 그 극동아시아 정책은 민주당은 딱 하나야. 그냥 제일 센 놈을 중심으로 가만히 있어. 이 소리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북중론은 딱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북한 입장에서는 변화도 없고 그럼 나한테 도움되는 놈하고 붙지 상식적으로. 그걸 굳이 북한이 왜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주일대사 이런 사람도 뭐 조셉 나인 교수 이런 사람도 안 쳤거든요. 미국에서 저명 인사는 다 주일대사 안 치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솔직히 급 떨어진 사람들 몇 명 왔었거든. 와가지고 그게 인사가 만사라고 그 미국이 보는 일본과 한국의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로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적인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노벨상을 너무 빨리 받았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노벨상까지 까고 그래. 보고 줘야지. 이게 노벨상 그 노벨상 깝니다. 성과가 위험이- 있는가? 그 문제 있습니다. 스웨덴 제가 봤을 때. 질문하는 기자. 아니 당연히 이거 성과를 보고 줘야지. 먼저 상을 주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얘가? 노벨상 또 질문하러 가야겠네. 네, 아무튼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 하니까 나중에 해태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되든 말든 그렇게 하면서 근데 트럼프는 당연히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바마를 때려야 돼. 내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트럼프가 그걸 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고 싶었냐 안 싶었냐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오바마 안 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탈원전하다가 원전하고 하잖아요. 원래 국내 정치는 그래요.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제가 그거 준비하다가 너무 재밌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이걸 트럼프가 말했는지 해리스가 말했는지 맞춰보세요라는 퀴즈형 기사가 있어요. 괜찮다. 그래서 문장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뭐 김정은 관련 이 그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버튼을 누르면서 맞추는 건데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죠. 오락가락하니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네. 그 기사의 주제는 그 외교 정책이나 어떤 이슈와 관련돼서는 둘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보여주려고 기사였던 거죠. 네, 약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근데 하려고 실제로 미국의 전체적인 국제적인 외교 전략은 그 행정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이익과 그러니까 중국의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 때문에 미국이 좀 외교 정책을 새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 좀 일본에 비해서 좀 소외되는 경향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근데 한동안은 정책들이 있다. 그랬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기 대북 북한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중이 일본보다 이제 한반도 쪽으로 한국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오도록 좀 노력을 한 부분도 있고 했지만 안 됐. 네. 우리 결과적으로 그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고요. 네. 우리 그 글로벌 뉴스 뒷담의 매력이네요 이게. 그 미국에서 핫한 소식 재밌게 전하다가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소식을 그쵸. 통해서 우리의 영향을 그쵸. 우리가 해석해 드리는 그리고 프로그램이지. 그렇죠. 이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번에는 이민대 낙태가 되겠구나. 네. 맞아요. 네. 너무 재밌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가 다 끝나고 전당대회 나흘 동안 1,000억 원이 모금이 됐대요. 아까 말씀하셨던 돈 모으려고 저렇게 멋있게 하는 그죠. 거나 그렇죠. 재밌게 그러니까 하는 거나. 전체 캠페인 동안은 뭐
1,500억 원? 제가 어제 봤을 때 그 정도 돈이 네. 모였다고 하고 뭐 여론조사 결과도 컨벤션 이후로는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추이가 해리스가 뭐 7% 이상 그렇게 앞지르는 결과도 나오긴 했는데 뭐 이게 다 그냥 컨벤션 효과다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분석도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도 다시 한 대 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TV 토론도 준비가 그렇죠. 되고 있으니까 좀 우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그 둘이 캠페인 쇼츠 틱톡으로 냈어요. 그 프리덤 그 비욘세 노래 써가지고 근데 이게 프리덤이 강조하는 게 낙태와 그리고 그 총기 그리고 이민 그리고 의료보험 이런 식으로 짧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핵심은 몇 가지로 좀 좁혀지지 않나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지나서 다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돼 있을지 그때도 아직 안 하는구나 TV 토론. 근데 이제 해리스가 자기가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유능했으면 아마 바이든이 재선에 못 나오게 했을 거예요. 예. 자기가 아마 대선 후보로 처음부터 나섰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까운 그렇죠, 아니었던 그렇죠. 근데 거구나.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자신의 정치의 영향을 못 보여줬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충분히 바이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밟고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끌어내려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는 착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 사람은- 아이고, 사람이 못됐네. 아니 바이든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재선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아마 해리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해리스는 끝까지 못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유유서 아닌가? 참 뭐- 이런 걸 보면은 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맞아요.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갖고 가는 이제 해리스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 부통령 했잖아. 4년 동안. 뭐 그동안 했어? 뭐 보여줬어? 네가? 뭐 했어? 네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삶을 얼마나 좋게 했어. 이렇게 이제 되묻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큼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 그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판세가 바뀔 거다. 맞아요. 네. 메인 캐릭터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메인 캐릭터라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거를 이제 전당대에서 이제 그냥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주연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한국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라. 그 마지막으로 코인과 관련해서 우리 이정주 기자가 또 심도 아. 있게 연구해 온 네. 바가 있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빨리 짧게 하고 아니 갈까요? 저는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위 오피셜한 그렇죠. PP를 다루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음모론과 그 사이에 있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 저는 그렇다고 뭐 일루미나티까지 가진 않아요. 네, 근데 좋아요. 이 대선이란 거는 스테이트야? 제가 봤을 때는 쩐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전당대회도 결국은 쩐을 모으게 하는 거고 미 대선이 2020년 그 기록 보면 전체 사용한 비용 6조. 얘네 대선하면 우리는 뭐 2천억, 3천억 비자금 해갖고 쓰잖아요. 근데 얘네는 스테이트 50개 돌면서 조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조 단위의 전쟁을 하는데 그걸 베팅하는 사람이 그냥 뭐 바보 같은 사람이 베팅하겠어요? 돈을 그렇게 쓰겠냐고. 회수하니까 쓰는 거지. 그러면 금융자본, 월가와 헐리우드에 있는 모든 테크 기업들, 뭐 캘리포니아 이쪽 이제 동서부가 다 붙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지금 다시 블록체인으로 올라오는 금을 대체하기 위한 네. 코인이 미국 시장에서는 작게는 1,800만 명, 많게는 한 7,50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한 이 중에 한 4분의 20% 정도가 코인을 갖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통계로 보면 그 코인이 많든 적든 우리나라 1%가 안 돼요. 근데 1%가 안 됩니까? 우리나라 코인 갖고 있는 1%가 안 돼요. 코인을 실제로 주변에 보세요. 코인 갖고 있는 몇이나 되나 사실. 그 계좌 이거 개설하는 게. 근데 미국은 이제 주식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코인도 하나의 금융으로 바라보는 거야. 좀 친연성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만 갖고 있잖아요. 간접 투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직접으로 직접. 갖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그- 코인 인TF도 생겨가지고 아, 그렇죠. 있죠.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누구 코인 예, 코인 트럼프. 예, 오케이. 이번에 이제 그 케네디 가문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렇게 왔잖아요. 그거 완전히 예, 욕먹고 그분도 코인 쪽에서 유명한 예, 코인계 쪽이에요. 아. 그래서 이번에 원래 지지연설 민주당 가인 사람이 예. 굳이 트럼프를 지지할 때는 특정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코인이다. 그것도 이렇게 케네디 하는 건가요? 가문이면 저기 우리나라 보수당에서 박정희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근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전 자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 넘어온 거야. 이재명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거의 이 정도의 대한장 파티가 일어난 건데 지금 그분이 이제 와서 지지선 딱 하는 순간에 코인이 딱
쫙 올랐거든요 한번 비트코인이. 그때 올랐어요 진짜. 예, 올랐어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쫙 올랐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매도하면서 오늘 빠졌어요. 가슴이 아픈데. 그 와중에. 가슴이 아픈데 저는 몇 푼 안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코인 갖고 있다 해서 트럼프 지지하고 이러진 않은데 아무튼 아무튼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게 해리스 네. 해리스 후보도 결과적으로 이제 전망치는 뭐냐면 민주당이 코인에 대해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규제를 할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거 자산이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20%가 갖고 있으면 눈치 네, 봐야겠네요. 이제는 이제 표 싸움으로 들어가면 네. 지금은 크리티컬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내긴 상황이 된다. 네. 그리고 이걸로 코인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만간 해리스도 그 여기에 우호적인 입장을 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지금 조금씩.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코인에 되게 우호적이고 해리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직까지의 지배적인 그런 네. 평가긴 한데 바뀔 수가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알고 보니 그 판을 움직이는 주요한 그 동력 중에 하나가 코인이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방송 60분 중에 저의 마지막 3분이 메인이라고 봐요. 진짜 선거판 움직이는 이거는 그러니까 신문 영이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실 알고 싶어요? 질문한 기자 보세요. 제가 어제 이거 원고 아니라 쓰고 없는데. 원고 읽으셨어요 했더니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은 다 그냥 미디어용이고 네. 코인이 아니 뭐 찐이다. 어디 가서 잘난 척 하고 싶으면 앞 방송을 보시고 진짜 세상의 진실 알고 싶다. 아니 세상에 진실이 아니라 코인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그래서. 그건 말할 수 없죠. 그 투자의 미래는 모르는 우리 겁니다. 폐지돼요 그러다가.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했다가. 여기까지 뭔가 정사와 야사를 오가면서 글로벌 뉴스 뒷담을 끌어봤고요. 다다음 주에 다시 박수정 PD 모셔가지고 우리 또 외신 한번 또 신나게 털어보고 뒷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